오늘 교육은 앱스코 이북으로 전공 관련 해외 원서를 전자책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코 이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앱스코 이북에 접속을 해주셔야겠죠. 기간별로 약간은 상이하지만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는 기관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를 보시면 상단 메뉴에서 하위 메뉴로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북 또는 전자책과 같은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다양한 전자책 리스트가 쭉 나타날 텐데요. 거기서 앱스코 이북을 클릭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네, 지금 방금 설명드린 방법대로 전자책 앱스코 이북 플랫폼에 접속하시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유의사항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스코 이북 플랫폼에서 검색되는 전자책은 소속 도서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공하는 이북의 전체 양이 다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에 따라 복본의 권수도 다를 수 있고요. 세 번째, 제공되는 이북의 주제 분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책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앱스코 이북의 인터페이스는 동일하지만 기관마다 어떤 전자책을 구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또 검색하는 전자책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용 복본 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전자책의 복본 3권 또는 복본 2권, 1권 이런 식으로 개별 설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자책이 동일한 복본 권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책마다 다른 복본 권수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제공되는 주제 분야도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앱스코 이북을 이용할 수 있는 총 3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온라인에서 바로 원문을 보는 방법인데요. 온라인에서 원문을 바로 보는 방법은 PDF 또는 EPUB 형식으로 이북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저장, 인용, 반출, 듣기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으로 전자책을 대출하는 기능인데요. 인터넷 없이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오프라인으로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여 읽기 위해서는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이라는 뷰어 설치가 필수이고요. 이 전자책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대출은 전체 전자책을 대출하는 방법이라면 세 번째 다운로드는 챕터 또는 페이지 범위를 지정하여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해당 방법도 전자책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페이지 선택 후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3가지 각 방법별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실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라인에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앱스코 이북을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앱스코 이북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메인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되고요. 우측 상단에는 상세 검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이 마이 페이지에서는 내가
책을 예약하거나 또는 대출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전자책 관련된 키워드를 기본 검색창에 검색하신 후에 이용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는 데모 계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도서관에서 검색되는 전자책과는 약간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매니지먼트 관련된 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교육을 위해서 미리 로그인을 해놨었는데 다시 로그아웃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바로 다시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 화면에는 교육 화면을, 한 화면에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띄우신 상태에서 교육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들어왔고요. 다시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데모 페이지에서는 13,000건 정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 마케팅 매니지먼트 관련된 전자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결과 화면에는 제목, 출판사, 초록, 주제어 등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용 권한 부분입니다. 사용 권한을 살펴보시면 이 책이 몇 권의 복본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 책은 현재 3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3권 중 3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이 동일한 책을 3명이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아무도 이용하고 있지 않아서 3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챕터별 PDF 다운로드 인쇄 및 이메일 전송을 살펴보시면 최대 25페이지까지 허용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챕터를 다운로드 하실 때도 한 챕터가 25페이지 이내면 챕터가 다운로드 되지만 만약에 한 챕터에 25페이지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 25페이지까지만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보시면 전자책 전체 다운로드는 출판사 규정에 따라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모두 전자책마다 상이하며 만약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타나는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방법, 오프라인으로 전자책을 대출하는 부분으로는 이용이 어렵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책별로 제공되는 사용 권한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필터는 검색창 하단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0개의 결과가 표시되며 해당 버튼을 통해 최대 50개까지 그리고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검색 결과를 최근 일자 또는 오래된 일자 순으로도 검색 결과 정렬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이 온라인에서 전자책의 원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검색 결과에서 하단에 보시면 이용 가능한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PDF 또는 EPUB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되거나 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Access Now 이런 형식으로 제공되는 버전이 있는데요. 만약 PDF나 EPUB 두 가지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는 말 그대로 PDF 포맷 형식으로 제공되는 전자책 전문 보기 버전이고요. 아래 보시면 페이지당 고정적인 양의 전자책 뷰어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EPUB은 PDF가 아닌 EPUB 형식, EPUB의 포맷으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HTML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PDF와 달리 이북 전용 형식으로 디바이스에 따라 최적화된 뷰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지금 PDF로 전문을 살펴볼 때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PDF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차 부분을 통해서 빠르게 해당 목차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상단에 보시는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클릭하시면 PDF 포맷으로 여러분들이 전자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확대 축소 버튼을 통해서 전자책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동을 하시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챕터 2 클릭하시거나 또는 챕터 2에서도 또 특정 부분을 빠르게 선택해서 해당 부분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듣기 버전으로 이 전자책 내용을 음성으로 듣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챕터별 우측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 책의 사용 권한을 봤을 때 최대 25페이지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챕터 2를 다운로드 받는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25페이지 제한이 나타나고 있고요. 챕터 2 지금 보시면 27에서 51페이지로 25페이지 미만이기 때문에 챕터 2는 전체 내용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으며 다운로드를 하시면 PDF 파일로 해당 챕터 부분의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해서 영구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DF가 아닌 EPUB 보기 버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 앞뒤로 가는 버튼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우측의 부가 기능도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지만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DF 전문 보기 버전에서는 전자 돋보기로 통해서 전자책 내에서 텍스트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해당 항목을 인용하실 때도 쌍따옴표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스타일에 따라 참고 문헌을 반출하시거나 또는 인용 정보 내보내기 탭을 통해 엔드노트나 랩웍스와 같은 서술 관리 도구 형식으로도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펍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UB은 보시는 것처럼 PDF와 약간은 다르죠.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HTML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독성 있게 텍스트를 읽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에서 선택하시면 동일하게 해당 부분으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실 사항이 이 표시 및 텍스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텍스트가 있는 부분에서 글꼴 크기를 조정을 하거나 또는 문자의 간격을 조정하거나 단어의 간격을 조정하거나 또는 행 간격을 조정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독성 있게 조정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버전이 바로 PDF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은 방금 보셨던 PDF와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EPUB 버전에서는 이렇게 텍스트를 조정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상세 정보 내에서 제공되는 사용 권한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용 권한에 따라서 전자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 다운로드가 가능한지, 오프라인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첫 번째 이용 방법이 온라인에서 전자책 전문을 바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Q&A에 나중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교육 종료 후에 교육 녹화 영상과 교육 자료를 이메일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오프라인에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책을 대출해서 오프라인으로 이용하실 때는 필수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을 생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자책은 보호가 BRM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DRM 제한을 풀면서 전자책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개인 계정 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접속을 하셨더라도 오프라인으로 해당 전자책의 전체 내용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꼭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 앱스코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정은 간단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을 하시고 로그인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저희가 첫 번째 봤던 책은 대출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전자책이기 때문에 다른 전자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해당 전자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챕터만 또는 전체 이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북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사인인을 클릭하시고 저는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계정을 생성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전체 이북에서 책에 따라 전자책마다 약간의 상이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한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PDF나 EPUB 어떤 버전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를 묻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개인 계정 생성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제가 공유를 해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링크 또는 이 다운로드 부분을 선택하고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제가 해당 링크로 한번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윈도우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하신 상태에서 전자책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다운로드한 파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여기서 전자책을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대출을 하였지만 대출을 한 기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고요. 만약 하루를 선택했다면 하루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책을 읽어볼 수 있는 기능이며 여러분들이 여러 도구를 통해서 책갈피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다양한 목차를 또 확인해 보시는 부분도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 대출로 다운로드해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프라인으로 대출하실 때는 꼭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이 필요함.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이라는 꼭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전자책을 읽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운로드는 방금 보셨던 점세개 아이콘 또는 상세 정보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전체 이북이 나타나게 되고요. 대출 기한 선택 그리고 PDF나 EPUB 선택하신 후에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대출한 전자책은 별도의 반납 절차가 필요 없고요. 대출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만료됨으로 표기되면서 이용이 어렵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챕터를 다운로드 하실 때는 전체 이북이 아닌 챕터만으로 들어오셔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챕터 또는 페이지 범위를 직접 지정해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별로 몇 페이지까지 허용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챕터만을 선택하시면 몇 페이지까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안내 팝업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출석은 일괄로 확인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출석은 별도로 확인 절차가 없고요.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출석 기록이 남게 되고요. 기관에서 요청하시는 경우에 참석자 명단을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총 첫 번째 온라인으로 전자책을 바로 열람하는 방법, PDF와 EPUB 보기 버전이 있었고요. 특히 EPUB에서는 단어의 간격 또는 행간의 간격 같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면서 조금 더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대출을 하는 방법인데요. 오프라인으로 대출을 할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대출을 허용하는 전자책만 이용이 가능하며 그리고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DRM 보호 때문에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로그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챕터 또는 페이지별로 다운로드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에서 챕터만 또는 페이지 범위를 지정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해 주실 사항은 전자책마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 범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페이지 범위로 확인하시고 해당 범위 내에서 다운로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약 대기 및 대출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할 때는 마이 앱스코 로그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이 앱스코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이용을 하시면 이 마이 페이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대출했던 전자책을 마이 페이지 예약대기 대출 목록에 대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만료는 언제까지인지 어떤 전자책을 내가 대출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약 대기는 만약 세 권 중 세 권 모두 다른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예약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한 책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가 바로 예약 대기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